그렇지. 사법부는 꼭지를 잡아야죠. 조이대를 잡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조이대가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1,600억짜리 빌딩 보통 매각하려면 1년에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일주일 만에 매각합니까? 흑활비로 술을 하도 퍼먹어서 뇌가 썩었기 때문에 그따위 기소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비가 아깝습니다. 세비가 공부를 좀 하고. 네, 오늘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다르다라는 전제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됐던 Y 이사장이 있습니다. 아마 장관님께서도 잘 아시는 아주 명망이 있으시고 인품이 좋은 분인데 그 공공기관 가가지고 부패 척결하겠다라고 나섰다가 부패 밑에 있는 부패 공직자들이 그 기관장이 부당한 업무 지시하는 걸 들었다 나도 들었다 이 진술 하나 가지고 윤석열의 검찰이 집요하게 괴롭혀서 결국은 형을 받아서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특검과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용이다 이런 비판들을 하십니다. 저는 무소속이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지방선거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저기 치우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종합특검이 무슨 지방선거용입니까? 제대로 내란 세력 척결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반성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일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했더라고요. 방명록에 뭐라고 적었는가? 민유방본 정제양민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정치는 국민을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데 7일날 기자회견하는 내용을 보니까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서 당명 개정하겠답니다. 당명 개정. 예? 중고차가 색깔 바꿔 입으면 제 차례입니까? 당명 개정이 자기들이 지금 역사 앞에 반성하는 길입니까? 그리고 와서 특검을 반대합니까? 특검에 돈이 들어간다고요? 내란 때문에 국고 손실이 얼마가 났습니까? 민간의 자산이 얼마가 작살이 났습니까? 수조 원대의 돈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아니 지금 특검에서 쓰는 돈이 캄보디아 갖다 주는 돈입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데 수백억을 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야 다시 반복되지 않죠. 반복되면 수조 원, 수백조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파견검사 수 줄이는 거 저는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루트로 들었지만 지난번에 보면 조이대 대법원장 면죄부를 줘요. 그게 뭡니까? 수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 시간에 방첩사 파견 거절했다. 그때 이미 국회에서는 해산 준비가 계엄 해제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합니까? 그거 하나로 어떻게 무혐의 처리를 해요? 다시 조사해야죠. 김충식 얘기 제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수사 범위가 넓어진다고 수사를 안 한다. 증거가 왔는데 담당 검사, 파견 검사들이 수사관들한테 적당히 해라, 덮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걸 덮고 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제대로 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교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일교 신천지 특검이 오늘 보류가 돼 있긴 하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아까 제가 나경원 의원 말씀하시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전재수 의원만 콕 집어서 하자고요? 통일교 특검을 왜 합니까? 종교 집단이 정교 분류의 원칙을 어기고 10만 단위가 넘는 사람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특정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 개입하고 이권 개입하고 그러니까 특권하자라고 하는 건데 무슨 여당 관련 국회의원 한 사람 콕 집자고 못하러 특검을 합니까? 제대로 털어야지. 지금 통일교가 뭐 하고 있습니까? 서울 강남의 핵심 자산 평화빌딩 매각했다 그러죠. 1,600억짜리 빌딩 보통 매각하려면 1년에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일주일 만에 매각합니까? 얼마나 구린 게 많으면 이런 짓을 합니까? 빨리 특검에서 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10만 명이 들어가가지고 당을 흔들어 놨는데 왜 특검을 안 합니까? 국민들이 통일교, 신천지 특검 왜 궁금해하겠습니까? 어떻게 특정 신흥종교 집단이 이렇게 정치에 개입해서 나라의 기둥뿌리를 흔드는가? 그거 보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양평 관련 사건 다시 파야 됩니다.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가지고 다시 지난 특검을 흔들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 양평 관련 공무원 사망 사건에 국민의힘의 김성교 의원 등이 개입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오늘 2차 종합특검 법안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제안드렸던 김충식과 마약 등이 빠져 있지만, 이후에 김충식의 통일교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한 이상 적어도 통일교 특검에는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약 관련해서도 통과되어 있는 상설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철저하게 파헤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특검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본인들의 과오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궁지에 몰렸다라고 생각하는지 자꾸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으로 꼬투리 잡기를 계속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요. 이 꼬투리 잡기라는 것도 제가 알려드리지만 이게 좀 어느 정도 그 맥락이 맞아야 됩니다. 이 무조건 넘겨짚기, 엎어까기 한다 그래서 이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요즘에 제가 물어보니까 부모님들의 권유를 받고 초등학생들도 우리 법사의 영상을 재밌게 보고 있대요. 이 사회 공부의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내세우시더라도 초등학생 수준은 좀 이해할 만한 논리를 내세우시라라고 제가 권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정성호 장관께서 이 항소 포기를 사주했다, 외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신중히 하란 얘기가 그렇게 돌린다. 뭐 관심법입니까 지금? 예? 속이 다 들여다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막 해석해도 됩니까? 제가 하도 황당한 얘기들을 하시길래 정성호 장관님 프로필을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뽑아봤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모욕스러운 말을 듣고 계신가? 와, 정말 좋은 대학,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5선 의원을 하셨어요. 무려 17대, 19대, 20대, 21대, 22대. 아니 이렇게 공부를 잘하시고 국회의원을 5선까지 하신 분이 찐윤 검사들, 아까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이 무려 10몇 명의 찐윤 검사들의 이름을 쫙 나열했는데 걔네들한테 외압을 행사했다는 거잖아요. 외압을. 이게 뭐하고 똑같은 겁니까? 제가 지금 나가서 나경원 의원 얼굴을 보고 부당 청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불법적인 행위를 도와달라고 바로 고발될 텐데 세상에 어느 바보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가슴에 뒷주머니에 잔뜩 꽂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나 잡아잡시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찰들 비열함이 극치에 달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특활비를 부분 삭감했지만 이후에 검찰들 하는 거, 검사들 하는 거 보고 나서 영 시원찮으면 본예산 심의에서 특활비 전액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활비로 끼리끼리 모여서 술들을 얼마나 퍼마셨는지 뇌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 하고 있어요. 항소를 해야 되면 중앙지검장한테 하라고 하면 되지. 중앙지검장은 필요하면 지가 하면 되지. 지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안 한 거잖아요. 예? 항소 더 했다가는 자기 비리까지 드러나서 윗선까지 줄줄이 엮일 것 같으니까 고구마 줄기 캐내듯이 줄줄이 달려 들어갈 것 같으니까 꼬리 살짝 내리고 안 해놓고는 18명의 검사장들 누구한테 돌을 던집니까? 장관님한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항소 포기한 게 문제라면 중앙지검장을 가서 패든가 엉뚱한 소리하고 자빠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지 간에 술 좀 그만 먹게 해야 되니까 저는 특활비 다 날려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굉장히 용을 쓰시는데 정확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훔치는 걸 도와줬다라고 말했는데 훔친 걸 도와준 흔적이 없어서 무죄 판결 났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뭐라고 한 거예요? 훔침을 당했으니까 죄다. 배임죄를 공모했다 그랬다가 이해충돌법을 갖다 들이댔다가 세상에 살다 훔침을 당했다라고 죄를 만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괴한 논리를 갖다 세우는 검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적어도 사법고시 볼 때는 공부를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특활비로 술을 하도 퍼먹어서 뇌가 썩었기 때문에 그따위 기소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또 갖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건수 하나 잡았다고 하루 종일 그 얘기 떠들고 있어요. 세비가 아깝습니다. 세비가. 공부를 좀 하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말 한마디라도 아까 제가 얘기 드렸듯이 초등학생들도 설득할 수 있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야 논리는 되네 이런 소리를 들을 말들을 하시라고 충원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에서 아유 저 진짜 힐링됐습니다. 영상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막 거친 어떤 그 언행에 대해서 막 제가 막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네. 아우 이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네, 최혁진 의원님 국회에서의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노만석 직무대행 오늘 연간했어요. 미친놈 아닙니까? 예? 지금 이상하게 연간을 해요. 배를 가르겠다라고 한 검사놈들 데려다가 당장 감찰하고 수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지. 지가 지금 방 구석에 들어가서 숨을 뗍니까? 이게 말이 돼요? 노만석이 민주당에선 칭찬은 하지만 입당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하지만 입당은 불허합니다. 네, 의원님. 그 최욱형 그러면 저 10만이라도 좀 만들어 주세요. 가야죠. 10만 좀 딱 갈 수 있게 힘 좀 쏟아주십시오. 이 노만석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저는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사실 떠오르는 단어가 제가 뭐 말이 짧은지 모르겠지만 저 순간에 미친놈이라는 단어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지가 책임질 일이 정말 많잖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이번에 보니까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네. 지난번에 우리 관봉권 띠지 인사 문제도 노만석. 그죠? 네. 그다음에 2023년 10월이던데 그 백혜령 경정이 기자회견 하던 날 그 남부지검 마약수사팀을 완전히 다 바꿔버렸잖아요. 네. 그 바뀐 팀에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때 얘기했지만 최재현이 있는 쪽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마약수사를. 그것도 은폐했죠. 예.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 항소 포기 관련해서도 자기가 입장을 분명히 내서 수습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방구석에 숨으면서 네. 마치 외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정권을 흔들잖아요. 맞아요. 그럼 미친놈이 아니면 뭐예요 도대체. 아니 다른 단어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좀 더 지적인 단어를 쓸게요. 그러면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나서. 네. 예. 아니 지가 항소 포기해놓고 자꾸만 그러니까요. 남 탓을 해요. 근데 대한민국이 진짜 이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과장이 아닌 게 헌재에 검사 3명이 파견 나가 있어. 헌재 맞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근데? 그래요? 전 부처에 나가 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윤 정권 때 엄청 늘려놨어요. 아니 그거는 막아주셔야죠. 그거 다 복귀시키라고 국정감사 때 제가 법무부 장관께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검찰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부처에서 요구했다.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부처에는 여러 가지 소송 때문에 검찰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 되는데 소송이 주로 뭐예요? 시민을 상대로 국가가 소송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에. 네.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 변호사들 다 있잖아요. 근데 검사가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검찰하고 공조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국민이 부처가 잘못해서 소송했는데 거기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근데 검찰까지 나가서 검사들까지 나와서 검찰까지 공조해서 국민을 억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왜 거기 검사들을 보내요? 다 불러드려야지. 예. 아니 그동안에 맨날 헌재까지 나가 있고. 공인 얘기하면서 어떻게 헌재 검사가 파견 나가 있어? 특검 나가서 인원도 없다면서. 맞아요. 예. 인원도 없다면서. 인원도 없다면서. 그게 빨리 법무부에 불러들여. 다 나와 있고 각 부처에 다 나가 있고. 맞습니다. 예. 파견 검사를 복귀시키라는 것이 검찰 개혁 중에 한 항목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전 부처의 검사들을 그 대대적으로 파견해가지고 검찰권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맡겼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에 지금 나가 있는 저 파견 검사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야, 그러면 우리 역사상 검사가 탄핵된 거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 2번이나 탄핵했는데. 대통령 2번 했는데 고위공직자가 탄핵된 케이스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예. 없어요. 그나마도 봐주기 그 하고. 첫 시도가 2023년이야. 처음으로. 첫 시도가. 시도도 안 했어 그전에는. 그 전에 시도도 안 했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지. 쥐들 뭐. 멋대로지.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뇌물을 받는다거나 이런 중대 미위에 대해서는 파면이 됩니다. 네. 근데 검사들은 검사징계법상 그 제19 감사기가 가능한 게 뭐냐면 징계 청구를
검찰총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징계하고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렇지.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검사징계법상 징계 그 처분의 기준을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겠죠. 공무원 징계 처분보다 훨씬 낮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굉장히 중대 비위를 저질러도 그 절대로 뭐 무슨 뭐 해임되거나 그러니까요. 정직되거나 이런 처분을 잘하지 않고 견책이나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해도 굉장히 낮게 예전에 그 라임 술접대 검사들도 네. 굉장히 낮은 처분을 받았어요. 네. 그게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파면되거나 해임되거나 당연하죠. 그런 중징계를 받았을 겁니다. 무소불위네. 그러니까. 그래서 징계법을 폐지해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렇게 집단 항명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다른 공무원들은 못 해요. 그럼 징계 받으니까. 근데 자기들 징계 안 받고 해봐야 뭐 어떻게 하겠어 나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런 거 바꿔야 돼. 이거 없애야 돼요. 예. 검사징계법. 근데 오늘 좀 민주당이 제출을 했더라고요. 네. 요거는 뭐 이제 뭐 그냥 가는 거죠. 예, 그냥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징계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뭐 제가 이제 검사를 안 해봤으니까 박은정 의원님께서 이제 부연으로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검사는 이게 직책 직위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검찰총장과 검사로 돼 있어요. 어떤 직책을 맡든 검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18명의 검사장 같은 경우에 한직으로 다 날려버려도 돼요. 네. 그래도 이게 판례도 있어요. 그게 크게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라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징계 전에도 네. 어쨌든 검사의 직위가 유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조치해도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세게 조치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는 해야지 지금 검사들이 바짝 엎드리고 조심을 하지 네. 내버려두면 안 돼요. 안 돼, 진짜. 그 검사징계법 폐지는 작년에 제가 이미 8월달에 발표를 예, 해놨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발의한 법안하고 오늘 이제 또 민주당에서 네. 발의하신 법안하고 아마 해서 그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개정해야 될 게 뭐냐면 공수처법에 검사들의 이 집단행동을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어요. 공수처는 그 집단행동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공수처의 검사의 수사 대상 범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모든 판검사들의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권한을 공수처에 줘서 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포함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으면 검사들이 함부로 저렇게 집단행동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해수부에서 어떤 그 책임자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나 했어요. 근데 그 밑에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들고 일어나 국장들끼리 일어나가지고 막 들이박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무원들은 징계받아요? 그 징계도 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단행동으로 처벌받아요. 검사들은 다른 공무원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수사하고 기소해 왔어요. 아, 그런 건으로? 그렇습니다. 본인들만 수사 안 받고 처벌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래? 본인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범위 안 들어가 있다는 안 거예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공수처가 공무원들,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공수처는 그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수사할 수 해야 됩니다. 할 겁니다. 또 법을 개정해 놓으면은 그러면 이 정부 내에서 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못하죠. 그러면은 눈치 봐서 못하죠. 본인 수사받고 이건 똑 떨어지는 범죄거든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본인들이 맨날 기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18명은 집단행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기소한다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본인이 핸드폰 압수되고 그다음에 공수처에 가가지고 수사받고 그 기소돼서 재판 받아야 돼요. 변호인 선임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국수본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요. 국수본이 수사권이 있거든요. 국수본은 있어요? 국수본은 있습니다. 그리고 국수본이 압수수색하고 검사장들 불러야 돼요. 소환해가지고 한 명씩 집단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국수본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됩니다. 검찰은 그동안의 기준에 따르면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8명에 대해서. 그러면은 검찰이 그걸 또 불기소 처분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불기소 견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검찰이 그래서 이 집단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지고 있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경찰이 행안부의 경찰공인가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반발해서 몇 명이 모였대. 그것도 휴가 다 내고 와서 왔는데도 징계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검찰은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징계도 안 하고 처벌도 안 했죠. 와. 그리고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언론에서 포장해 주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막 정의의 사도들처럼 막 불의에 맞서는 것처럼 네. 포장해 주잖아요. 그리고 저는 선택적 분노라는 표현에 약간 동의하지 않는 게 뭐냐면 분노해야 되는 거는 윤석열 즉시항고 포기. 이거 그 구속 취소에 대한 이거에 분노해야지. 이거는 분노할 사안도 아닌데. 분노 사안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분노하고 이것도 분노해야 되는데 왜 이것만 분노하냐? 이게 선택적 분노이지.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분노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검찰권 지키기 위한 지 밥그릇 챙기기 위한 거지. 왜 이거를 분노해야 될 사안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태는 그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죄를 물어야 된다. 네. 그리고 전부 다 인사 조치를 하되 다만 저 주동자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즉시 지금이라도 인사 조치하고 인사 징계가 조치. 진행이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그 검사들의 그 집단 행동, 네. 이거를 이제 그 집단 항명,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집단 항명이라고 이제 비판하니까 그 보수 패널이나 뭐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야, 딱 걸렸어. 뭐래, 왜, 집단 항명이라고 했지. 네. 아, 그러면은 항소 포기하라고 지시했네. 자백이네. 이러는 거야. 지시를. 그래서 집단 항명이 아니고 이 바보들아. 항소를 포기 결정을 했잖아, 윗선에서. 근데 그 결정에 대해서 얘네들이 들이받고 있으니까 그게 집단 항명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갖고 이렇게 그 말도 안 되게 공격을 또 해야 돼. 제가 말했잖아요. 가장 상대하기 힘든 패널이 뭐라고? 억지 쓰는 패널. 그다음에 더 힘든 패널이 말 길게 억지 쓰는 패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야 너희들 윤석열 구속 취소할 때 왜 그랬냐고 하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이거 말고 너 왜 장동혁 선거법 1심 무죄 나왔을 때 왜 항소 안 했어? 그때는 아무 말 안 했어? 그렇지. 윤석열 장모 부정수급했을 때 1심 무죄 나왔을 때 왜 안 했어? 그러니까 뭐한 줄 아세요? 경우가 달라. 그래 버리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경우가 다르다고 해버려요 그냥. 한동훈이 근데 그 논리거든요. 한동훈이 페이스북에 뭐야? 명령한 적 없다면서 항명이라니 뭔 개소리. 나한테 혼나! 말장난! 이게 한동훈 논리. 한동훈이네! 나 누군가 했네! 야, 뭐 혼난다 이놈아! 말 장난치는 거! 여기서 한동훈이네! 민주당이 검찰이 항명한다면서 항명 프레임 밀던데 항명은 명령에 저항한 거. 한동훈 요새 자꾸 나오던데 좀 집에 좀 들어가서 우편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란 재판 증인 출석 요구서 안 받아가지고 계속 패문부재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서 이러실 때가 아니고 한동훈 진짜. 증인 출석 요구서나 우편물이나 좀 받아가지고 증언하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재명 그 대표 당시에 한동훈이나 국민의힘 얼마나 공격을 해댔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이사하는 바람에 못 받았거든요. 패문 부재했더니 그거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했더니 한동훈이. 쟤는 지금 그런 미꾸라지처럼 그러고 다니는 거잖아요. 결국은 또. 너 댓글 오늘 너 계정 있어? 페이스북 있어요. 그러면 거기 댓글을 남겨. 검찰총장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공무원인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것을 항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바로 차단. 아니 근데 한동훈 씨가 친구만 댓글 쓸 수 있게 해놨나 봐. 댓글이 안 써져요. 그래? 비판을 많이 받나 보네. 이런 논리로 이제 방송 다니면서 이게 했나 보네. 그러면 이 지지자들이 야 패부 찔렀다고 난리치게 패부 찔렀다고. 명령을 그럼 했다는 겁니까? 이러면서 이럴 때는 내가 이거 쓱 들어가줘야 되는데. 아우 자기 입맛에 맞는 데만 나가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또 네.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 있는 애들을 딱 짚고 있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이 조작 수사거든. 조작 수사는 또 다른 분들이랑 저희가 잡아야 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끝으로 하실 말씀 한마디씩 들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10만을 부탁드립니다. 네. 10만을 네. 더 강한 표현으로 아. 돌을 던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체육진 TV 고맙습니다. 일단은 이제 검찰개혁 국면에서 지금 검사들이 저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검사장들부터 시작해서는 인사조치하고 징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개혁적인 검사 인사로 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검사들을 전면에 좀 내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안 사건 관련해서 지금 검사들이 지금 저렇게 그 일사불란하게 국민의힘과 같이 네. 그 보수 언론과 같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국민의힘은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검찰들은. 왜냐하면 검찰권을 지켜줄 것 같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은 검사들은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지자들 내부에서 이것이 이제 그 탄핵 국면하고 비슷해요. 검찰들과 싸우는 것은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세력이 다 그 합심해서 싸워야 됩니다. 네. 그런데 자꾸만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제가 그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장관님에 대해서 좀 그 비판하는 이런 그 의견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장관님께 힘을 실어 드려야 된다. 네. 다만 장관님이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네.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계하고 인사조치하고 그다음에 개혁적인 검사 인사하고 검찰개혁법을 이룰 때까지 네. 모두가 합심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다시 한 번 말씀을 정성호 호랑이 장관님. 네. 저는 뭐 비판한 적 없습니다. 그럼요. 네. 맞아요. 예, 정성호 호랑이 장관님. 네. 야, 이 다 빠지셨더라. 정성호 그러니까 호랑이 박은정 의원이 그렇게 질의하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 도와주는 그럼. 거지. 제가 그렇게 비판하는 게 해야 아니에요. 도와주는 장관님 거야. 훨씬 더 많은 그렇지. 이 아니, 도와주는 거죠. 선택지를 가지고 맞아요. 정치 검사들을 진압하실 수가 있어요. 도와주는 겁니다. 네, 명분을 또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쵸. 몰랐던 네. 것도 알려줄 수 있고 맞아요. 여러모로 네. 도와주는 겁니다. 정성호 호랑이 장관님. 최고의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체육진 의원님 진짜 국회에서 시원시원합니다. 진짜 앞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엄지손가락이야. 근데 입당은 불어. 무소속 최고야. 아니 근데 체육진 무소속. 최욱 씨가 최욱진 의원보다 형이에요? 아니요? 아니지. 네. 아까 형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 아니, 밖에서 형이라고 한마디 하면 10만 만들어준다. 봉지욱이한테 돈을 들었어요. 봉지욱이한테. 유튜브 세상에서 이 구독자 많은 게 형이에요. 고맙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